공경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작구 집행부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영민입니다. 제323년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 해입니다. 지난 과오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우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 부교 가구수들은 입구 뜨게 만든다며 뜨개 옷을 설치하지 말 것을 공고하는 실정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캔과 페트병 쓰레기를 돈으로 바꿔주는 자원순환이 돈이 된다니 우리 구에서도 2021년 3개소로 시작해서 주민지구에서부터 내땡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효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는 한 대당 3,090만 원의 내땡땡 주민이 환급받은 총 적립금액은 2021년 895만 4천 원, 2022년에는 503만 2,490원입니다. 초기 내땡땡은 분명 페트병 재활용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에 대한 고민이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지혜를 모아 내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활의 현지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복 증진을 위해 민간과 함께하는 용역, 민간위탁 사무 등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적 보장을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워 만물의 성장과 번창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동작구민 여러분과 집단지성의 지혜로 동작구의 성장과 번창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신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김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일동 사당 이동희 지역구의 노동철입니다. 지난 8월 동작구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 후 4개 장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후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제가 최초의 여야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민주당 내 우려 섞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일동 사당 이동희 지역구인 노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청장님께 직접 일문일답으로 동작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관하여 구정 질문을 하려 합니다. 경제정책과 정종록 과장님께서 저에게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말고 일괄 질문을 부탁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구청장님이 상세하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청장님이 일문일답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분들도 그 힘든 만큼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며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라고 했습니다. 100억입니다. 우리 사당일동 사당이동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예산 쓰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저 또한 바쁜 연말 일정 속에서 구정질문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9월 26일에 경제정책과로 편입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저와 수없이 소통하고 대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다고 외면한다면 이 사업은 동작구 역대 최악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외면하면 편하고 대면하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을 급여로 받기에 지역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편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미지 파일로 보여드린 후 앞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에 게이트 길찾기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사진 1번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사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이고. 네.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 게이트인데 넘겨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요. 왼쪽으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1억 2천원짜리 게이트 사진 보시면은 열접차 맞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하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1억 2천 세트의 동판이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다른 주소의 동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동판 똑같습니다. 본 뜨는 것도 돈을 아낀 겁니다. 이렇게 세 개 합쳐서 1억 2천입니다. 제 앞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 본인은 사입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세 개에서 1억 2천만 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차 사건 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4천만 원 썼고 서포터즈 활동에 800만 원 썼습니다. 이 서포터즈라 하면은 보통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거들을 모집합니다. 혹은 SNS, 인스타를 활용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본인들의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거기서 홍보 효과가 나게끔 하는데 제가 동작상권 르네상스 해시태그로 인스타를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서포터즈 모집 자체도 대충 했기 때문에 좋아요가 20개가 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800만 쓴 겁니다. 눈요기식으로. 그리고 환경 캠페인으로 1000만 원 진행했고 상인 역량 강화 교육으로 1년차에 8,3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인 동아리를 만들고 4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차 게이트 길잡기 조성 사업으로 2억을 썼는데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당역에 있는 게이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사당역에 있는 두 번째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1억입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수역에 있는 게이트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수역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또 1억입니다. 이 게이트 4개 올리면서 2억을 썼습니다. 저거 원가 얼마일까요? 아무도 안 챙긴 겁니다. 제 뒤에 의장님 계십니다. 의장님께서도 제가 소통을 어제 했죠. 어제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제가 더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로 오전으로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원래 계획에 다 있었던 거고 예전에 했던 건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또 약간 더 실망을 했던 게 그럼 본인이 더 챙기셨어야죠. 그 시절 의원이었으면은. 전 만약에 제가 그 시절 의원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뒀을 겁니다. 물론 게이트 세우고 꾸미고 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둥 2개 페인트 발라 세우고 그 2개가 2억입니다. 세트로 봤을 땐 4개죠. 그리고 지난 5분 발언으로 모두가 실상을 알게 된 이수역 유럽식 꽃길 사업. 사진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쁜 쓰레기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 쓰레기만 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얼마 썼죠? 7천 썼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면밀하게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태평백화점 입단 자리 철거했습니다. 저 자리에 페인트질 조금 이쁘게 했죠? 저거 얼마일까요? 380만 원입니다. 만약에 제 돈이라면 제 앞에 계신 분들 돈이라면 저렇게 썼겠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리고 2년차 남성 사기시장 디자인 도로 포장 사업 1억 4천만 원. 이건 그나마 제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2년차 버스킹 무대 사이 공연장 사업. 한전에서 부지 사용 안 된다고 통보해가지고 그 자리 못 쓰게 됐죠. 거기에다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화단. 저 자리가 원래 버스킹 자리였죠. 펜스 쳤다가 안 되니까 화단 만들었는데 저 화단 만드는데도 104만 원 썼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은 나간 것이죠. 그리고 2년차 공유 스튜디오 사업으로 지금 1억 주고 만들어놨는데 활용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지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에 요리경영대에 5천만 원 쓰고 공유주방 사업에 1,400만 원 쓰고 르네상스 사업 홍보에 1억 1,000만 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뒤져봐도 제대로 홍보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3,800만 원 썼는데 이 부분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2년차에도 사이 서포터즈 사업으로 800만 원 썼습니다. 서포터즈를 앞으로는 대충 선정하지 않게끔 제대로 선정할 수 있게끔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 환경 캠페인으로 2천만 원 쓰고 대곡의 페스티벌로 4,600만 원 쓰고 그리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 및 만두 많이 먹기 대회에 5,500만 원 썼습니다. 이 5,500만 원 또한 들여다보면 속이 터지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2년차 충격길 걷기 사업 6천만 원 그리고 2년차의 공통 역량 강화 교육으로 2억 썼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 또한 과비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차 상인 동아리 활동 4천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집행부에서 2년차 테이블 오더, 스마트 오더 사업으로 사업비 총 7,260만 원 중 3,636만 원이 집행되었다면서 설치가 9개소 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제 새벽 1시까지 이 9개소 다 돌았습니다. 닫혀있는 다방 빼고요. 설치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전화만 오고 뭐 할 것 같이 하더니 진행되는 거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돼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7,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100억 중 1년차 9억 4천만 원, 2년차 2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네,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구청에서 발의가 돼서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좀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근데 구청에 보시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에서 발의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비 50억 들어갔고 시비 15억 들어갔고 구비 35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국민의 세금이 35억 들어갔고 어찌 보면 서울 시민 그리고 국민의 돈들이 들어갔는데 구청의 답변 같은 경우에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은데 구청에서 35억이 들어가고 어찌됐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혹은 그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어찌됐든 거기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이제 7월에 취임하시고 6개월 차가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셔야 될 건데 구청에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취임하시고 나서 제 생각을 얼마 됩니까? 제 생각을 좀 물어보신 게 아니고 이 네. 사업이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 드린 거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었고 네. 지금 와서 보고를 받아보면 이 사업이 구청에서 주도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정부의 국비하고 시비 받은 게 아니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7월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수혁 지금 이게 이슈가 된 게 11월에 10월하고 11월 거쳐서 이수혁 꽃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 이후에 그러면은 경제정책과 집행부랑 소통을 얼마만큼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가 사업을 중지시켰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자라고 제가 주민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었죠. 그동안에 사업이 중지되어 있었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런 꽃길 조성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만드는 주차장은 지금 임대주택을 만들고 앉아있고 정말 필요한 주차장이 없어서 이 비용 가지고 주차장을 좀 만들자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였었고요. 그건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중기부랑 협의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집행부랑 몇 번 회의 진행하셨습니까? 몇 번 했는지는 뭐 카운팅이 좀 안 됩니다. 제가 그 숫자를 세고 직원들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지하자고 말씀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살피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필요한 것들을 살피는 과정이 있을 건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까? 뭘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자고 집행부에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민 설명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장에 가면서 그 상가들을 찾아뵙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기존에 했던 것들은 마음에 드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수시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쭤봤고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도 했었고 또 중기부하고 소상공인협회 뭐 이런 데랑 소통을 하면서 또 여기에 따른 이제 추진 방안을 나름대로 또 스타디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업 자체는 시설비에 돈을 쓰는 거는 지양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생각하신 생각하고 저도 동일합니다. 시설비에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중기부랑 협의를 해봐야죠. 중기부랑 협의를 해서 여기를 시설비를 쓸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직원들은 당초에 이게 이제 시작하면서 시설비를 좀 못 쓰게 돼 있고 또 저 구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총액 그로스로 총액으로만 승인이 돼 있지 세부 강론 들어가가지고 내역별로 사업별로 단가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사당 1동, 2동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번에 들어온 돈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 그 사당 1동, 2동 상인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이런 결과는 그 폭탄 넘기 같은 인사에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2년인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 김정원 과장님, 양혜영 과장님, 지금 정정문 과장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째 단장이고 이번 달에 새로 괜찮은 분이 있으면 또 4번째 단장을 채용을 하고 아니면은 3번째 단장님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폭탄 넘기 같은 인사가 되면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진행되려고 하면은 또 그 안에서 약간 로스가 생겨서 그 다음 사람을 넘어가고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이상의 인사이동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직원들을 일을 시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나 진전이 없으면 바로 교체를 하는 게 인사 시스템이지 그렇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폭탄 넘기기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거기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적재적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100억 중에 약 30억 정도를 썼는데 그 30억 중에 제대로 쓴 거는 한 10억 정도라 저는 봅니다. 나머지 20억 같은 경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실망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그 전에 경제정책과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 계셨던 양혜영 과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저 지금은 다른 과에 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에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적재적소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요 그냥 이 안에서 르네상스 사업에서 떠나면 이제 끝났답니다. 그럼 다음 사람 오면은 또 그걸 또 파악해야 되고요.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사업 자체가 큽니다. 100억 단위 사업이고 이게 계속연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안에서 과연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앞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끝까지 제 임기 동안에 행정재무위원회에 남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누구보다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단장도 바뀌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도 계속 바뀐다면 이 사업이 계속 제대로 진행될까?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생각도 맞으실 수 있고 그 생각도 존중합니다. 근데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사업은 누군가 한 명이 책임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결국에는 구청장님 임기 내에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연속된 부분인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산 심의할 때 주차장 얘기를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거기서 저한테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확보받는 상황인데 제가 시설비로 무조건 써야 된다. 결국엔 시설비가 남는 거다. 주차장이 결국에는 사당 일동 사당의 주민들을 도와주고 상인들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니까 본인들 예산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은 노성철 왜 그러냐. 처음에 취지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설비로 쓰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까 구청장님께서 중기부랑 소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중기부랑 소통하시는 자리에 저희 지역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함께해서 저희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은철 의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상임위가 바뀌시더라도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최종 결정할 때 참여하셔가지고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정질문 자리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과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제가 공개적으로 의지를 다진 자리입니다. 앞으로 상권 은혜성 사업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까지 30억 집행했는데 그 집행한 것이 제가 와서 계약한 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봄부터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제가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돈 100억 정말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져왔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 사당 1동, 사당 2동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성으로 돈을 낭비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 총액으로 그로스로 내역도 없이 승인되었던 감사관실에 감사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체 모든 사업들을 설계비와 공사비를 모두 그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팀에서 면밀히 감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아울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사업 내역도 우리 구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할 거고요. 일단 그걸 떠나서 그 작년에도 올해도 수해났을 때 시설비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당 1동 2동에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중기부 장관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차장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중기부랑 협의를 계속 해올 거고요. 전혀 이제 중기부에서 이게 협의가 좀 정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대비책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계속 교체하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이제 대략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단장 교체는 없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저 뒤에 계신 경제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제 말이 되게 조금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 1문1답에 응해주신 박일학 구청장님과 그리고 경제정책과 정정록 과장님이와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1문1답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만요. 네, 제가 순서를 좀 바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동인 출신 정재천 의원입니다. 2023년 개민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 당면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우리 동작구의 대표 축제였던 도심 속 바다 축제의 필요성과 두 번째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인선 협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축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축제가 내부로는 화합의 장이고 외부로는 우리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선보이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문화포털에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표 축제로 총 23개가 선별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대표 축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년에 예산이 미편성된 도심 속 바다축제입니다. 혹시 비축제를 개최하는 자치구를 아십니까? 양천구입니다. 금천은 하모니 축제를 열고 누원은 탈축제, 서대문은 물총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은 해당 축제와 개최하는 자치구가 서로 연계되어 연상이 되십니까? 도심 속 바다와 노량진 수산시장, 구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의 축제에 대해 얼마나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동작구 도심 속 바다 축제만큼 좋은 네이밍을 가진 축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바다 축제를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곳이 몇 군데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이곳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동작의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유산 중 한 곳입니다. 이런 좋은 브랜드, 이런 좋은 테마가 있어서 서울시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해와 경기 약화로 도심 속 바다 축제가 휴경에 간편성되어 개최되지 못했고 대신하여 수협 창립 60주년 기념하는 수산 대축제가 수협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작구는 수요로 인해 축제가 미뤄진 것을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번에 예산을 하나하나 다 보셨을까 싶긴 합니다만 이번 2023년 예산에서 도심 속 바다축제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관련 부서의 답변처럼 적절한지보단 축제임이 드러나서입니까? 아니면 그간 준비하고 진행해왔던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일회성 먹거리 음식 축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만 먹방이라는 테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작구 홍보대사도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선정된 게 아닙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은 비축제, 물총축제 같은 축제를 매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상업적이다, 어차피 수협에서 진행한다, 장소, 주제, 아이덴티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그걸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축제가 잘 이어지고 치러왔다면 한 해 정도 쉼표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몇 년째 축제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 와중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8,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표 축제가 자초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열리는 축제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결정이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를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잘못을 수정하고 발전을 거듭해야 서울시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심 속 바다 축제 내년 개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추경 편성을 예정으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 속 바다 축제는 동작구와 서울시, 수협과의 공동사업으로 우리 부가 감당하는 축제 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도심 속 바다 축제가 이번 예산에 미편성된 이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표 브랜드이자 대표 상품 중 하나가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도심 속 바다 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 편성을 예정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축제의 주제, 장소, 아이덴티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축제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 사실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에 대해 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공단의 운영이 왜 산으로 가고 있는지 결과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공단에 우리 구에서 내년에는 전출금만 163억 원이 넘습니다. 제대된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사입니다. 물론 인사 기준에 맞춰 선임하셨겠지만 이번처럼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는 건 문제입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공공기관장, 공기업, 정무부시장 등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악, 강동, 하천, 무안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관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나 인사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한 단계로 다양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공단이나 재단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임원진 선정 방법 및 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원활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무엇보다 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협치를 위해 우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타 지자체 단체장처럼 흔쾌히 수락하실 의향 없으시다면 인사 부분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진희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작 구민분들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올 한 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님께 첫째,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문제와 둘째,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출입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에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대방동의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는 신대방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노력으로 2010년 대림 삼거리역이 확정되고 국가 철도공단의 설계로 출구가 확정된 바 있는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설계 지침을 어기고 이에 당사자인 주민들과는 아무런 합의 없이 시행사의 입맛대로 역사의 위치를 대림 3거리에서 대림 4거리로 무단 변경하고 출입구 숫자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여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본 의원이 지난 1년 전에도 해당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동작구가 발벗고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동작구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반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서의 답변은 국토부의 회신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인자 부담 건설이 원칙이며 대안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출입구 주변 민간 투자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지역에 걸은 현수막 사진들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수년의 긴 세월 동안 동작구청은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이지 안타깝고 절망스럽습니다. 역사 위치를 변경한 사유가 주민 편의 등의 공익적 목적은 철저히 무시되고 민간 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 매우 잘못되고 부당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그동안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국토부와 시행사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 원인자 비용 부담 및 기술적 사유로 어렵다는 등의 타당치 않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부와 민간 시행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2022년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사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국토교통위원회 동작갑 김병기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신안산선 대림 3거리역 출입구는 사업자 선정이나 사용 공법과는 무관하게 출입구의 숫자와 위치는 고정 불변이었다는 것이며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출입구를 원안대로 3개 설치해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틀 전 국토부 김병기 의원님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시 요청으로 국토부 차관님이 현장에 방문하셨던 사진입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서울시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당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입구 설치 문제에 공감했으며 서울시의 한계가 있겠지만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도 총 29명의 시의원들이 대림 3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며칠 전 국토교통부 차관님이 방문도 하셨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운행되는 몇몇 지자체에서는 주민 안전 및 편익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출입구 신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우리 동작구만은 이 문제에 별반 관심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주민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한편 신안산선은 대심도 공법으로 건축됩니다. 지하 70m의 지하철 탑승장이 만들어지며 아파트 20층에서 30층 높이입니다. 공사 현장에 걸려있는 대심도 공법 관련 사진입니다. 대림 3거리역은 엘리베이터 9대, 에스컬레이터 4대, 외부 출입구는 단 2곳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 엘리베이터는 사용이 불가할 것이니 아파트 30층을 4개의 계단을 통해서 단 2곳의 출입구로 모두 한꺼번에 나와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걸어서 사고 시에 20층, 30층을 골든타임 몇 분 안에 올라오는 것이 의원님 여러분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선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작구는 수익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국토부의 말만 따르며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공익적 편의성 등은 생각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었고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는 158명의 꽃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는 200여 명의 무고한 대구 시민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안전은 100번 강조한다 해도 부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심도 공법으로 건설 예정인 신안산선 사업에서 우리 동작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 주민들은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1만 명 서명운동 현수막입니다. 이미 1만 2천 명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정감사 시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감사원 등의 감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출입구 3개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작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하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 의원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지난번 6.13 지방선거 시 박일하 부청장님 대림 삼거리역 출입구 선거 공약 현수막이십니다. 특히나 구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출신이시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림 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문제를 선거 공약하셨습니다.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토부와 시행사의 불법적 처사는 현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올려주세요. 장진영 위원장님 사진. 이 사진은 국민의힘 동작갑 장진영 위원장님의 대림 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현수막입니다. 하오니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구청장님께서 국토부,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대응하시어 신대방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지원관님 그거 왜 안 올리세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현수막 사진하고 오셨어요? 지난번 선거 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추가 출입구 공약 사진입니다. 이렇듯 여야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이 신대방동 추가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공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본건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구청장님 취임 후에 사업 진행된 상황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청사가 어느 순간 내년 12월 완공되어 사실상 2024년에나 이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발생되는 문제들을 보면 그나마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되어 경찰서와 소방서 등 많은 공공기관의 입주로 원스톱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접어진 상황입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신청사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진입도로와 북측 광장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유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사업 지연과 사업 비용 추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 설명과 문제점,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대상가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 100여 명 이상의 지역 상인분들이 신설될 상가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그분들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기셔야 했던 분들입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실 상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나 임대료, 상가의 크기나 배정 방법 등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해당 주민들이 나름 부족하지만 만족하실 만한 방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본적인 관련 정보는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청장님께서는 신청사 상가 입주 관련 주민분들과 앞으로 어떤 방법 및 어떤 조건으로 협의하여 상가를 분양하고 입주시키시고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쉽게도 옥의 T처럼 장승배기역 신축 청사 전면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주변 상가들에 대한 정비 계획도 궁금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충분히 검토되었을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준비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주변 전면 잔존 상가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의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사업 초기부터 행정타운 신청사 건립 사업은 LH와 물물교환 정산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이익 정산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사 완공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동작구 장승배기 행정타운 신청사의 사업 종료 후에 과연 사업이익 정산금은 얼마인지 본 의원은 몹시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진행에 대해 완공되어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때까지 본 의회에 충실한 정보 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의회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실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재천 의원과 조진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 속 바다축제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심 속 바다 축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7회 개최된 우리구 대표 관광축제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신구시장의 상인의 갈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도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과 8월 수해 피해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의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해서 미개최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정재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협 본사 동작구 이전 등 수협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단 및 재단의 임원진 선정 방법 및 과정입니다. 공단 등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응시 자격을 결정을 하고 서류 및 면접 등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 임명에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사검증 절차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의지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수년간 국토부 철도공단 서울시와 함께 기술검토 TF를 구성해서 한독병원 부진의 출입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안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 문제, 경제성 확보 조건 등을 이유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심도 공법은 기본적으로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난로, 대피소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년에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자들과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첫 단추인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한 타당성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중에 사업비 부담 방안을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한 바 같이 반드시 추가 출입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1년 10월 본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안반 물량 증가로 인해서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계획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 2층 골조 공사 중으로 2023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측 광장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12월 현재 보상계획 연락 공고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수용재개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별 임대상가는 기존 영도시장 일대 영업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우리 구는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대중 소형의 다양한 평형으로 상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상가 조성 완료 후 감정평가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주변 상가 등의 시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는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2분의 1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준공 시점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입점 예정 상인들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주변 상가 개발 계획은 올해 7월 상도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 관할 구역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변 일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좀 간결히 가면 좀 성의 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머지는 제가 이미 직원들한테 설명을 일부 들었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5번째 제가 질문드린 사업 정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 이상입니다. 대략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상하고 있는 걸 당연히 예정이죠. 예정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이 끝나가는데 이 답변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손익분석, 수지분석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 막바지에 있습니다. 불과 1년여밖에 입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 이익이 남든 손해를 보든 사업 정상금을 예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 정상금을 말씀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자료에 보듯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지금 그 서면 질의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요. 추후에 서면 질의 청사의 정사는 기존의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청사 건립 기금은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조달 금액은 얼마고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현재 공정이 15%밖에 안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지하 2층 공조공사하고 있는데 정상 금액이 어떻게 변하고 대한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가 않고 정확치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거냐 하는 말씀이에요. 뭐 어떤 수준의 그 정상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숫자는 있죠. 그렇지만 그 숫자를 그게 정확하지도 않는데 지금 지하 2층 15% 공사하고 있는데 뭔 정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알아드립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 질의라도 서면 답변서라도 원하시면 말씀드릴게요.